안녕하세요, 힐링수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유튜브를 보면서 해결책을 찾는데요.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과 지식이 채워지는 부분에서 끊임없이 유튜브를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수영쌤은 그 좋은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 수영쌤은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 배운 것을 자꾸 시도한다. 수업 시간 배영까지 배우고 있는 회원님이 나 홀로 유튜브를 독학하여 저변킥과 양팔 저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강사쌤이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회원님, 수업 시간에 알려주지도 않은 이 저병을 왜 벌써 하고 있어요? 진짜 배영 배우고 평영킥을 배울 단계인데 지금 저변킥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혼자 할 거면 수영 절대 안 는단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진짜. 옆에서 와이프가 순풍산부인과 박영규 흉내내냐고 하네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진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사쌤 입장에서는 기본기를 잘 다져놓아야 나중에 부작용이 안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인 것이 유튜브에서 알려준 대로 다리 붙이고 발등으로 물을 미리 찰 경우 나중에 배울 평영킥에서 안 좋은 습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부작용에는 평영킥을 차야 하는 상황에서 저변킥이 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뇌가 학습하여 몸으로 보여주는 운동신경계의 연결까지 난이도가 높은 과제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나 고관절과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기본기가 부족하면 더 돌아가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가끔 연수반에서 다이빙 스타트 이후 평영을 하는 과정에서 몸의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돌핀킥을 물속에서 1회만 차고 평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돌핀킥 계속 차다가 평영으로 전환하시는 분들, 평영으로 기록 잰다고 하니 급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자유형 발차기가 튀어나오시는 분들, 그러나 기본기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어떤 상이 와도 몸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끄떡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수업시간 진도보다 먼저 앞서 배울 경우 안 좋은 습관이 먼저 자리가 잡힐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그래서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안 되나? 우리 인간의 호기심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고 궁금한 것은 못 참죠. 때로는 옆반에서 사이드턴, 퀵턴 하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따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럴 때 미리 수영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학습하고 다음날 수영장에서 쌤 안 볼 때 도전해보는 것이죠. 여기서 쌤 안 볼 때 몰래 연습한다라는 이야기는 수영쌤 스타일이 수영장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동작을 할 때 기분 안 좋은 표정이 나올 때입니다. 쌤들마다 가르치는 가치관이 다양하듯이 티칭을 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기를 소홀히 하고 자꾸 유튜브에서 봤던 것을 수영장에서 써먹는 회원님이 눈에 가시로 보이는 쌤들도 있고요. 얼씨구 알려주지도 않는데 벌써 척척 잘 해내네, 앞으로 유튜브 다른 센스의 영상을 많이 참고할 거 하는 쌤들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영 영상은 물론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고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인데요. 기본기를 강조하여 발차기부터 유선형까지 수업 시간의 절반 이상을 퀵과 드릴에만 비중을 두는 쌤들도 있습니다. 수영의 고통은 곧 홀가분이다. 체력과 스피드를 강조하여 심박수 180 이상을 유지하는 고강도 트레이닝 취향인 쌤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수영 가치관과 훈련 방법이 있듯이 우리가 수영을 배우는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유튜브 센스는 발차기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하라, 다른 쌤은 발차기보다 팔에 비중을 많이 하라, 힐링 수영쌤은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누가 옳고 맞는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수영장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쌤들이 많은데 유튜브 수영쌤은 더 특이하고 다양한 쌤들이 수두룩하겠죠. 자신에게 맞는 유튜브를 골라야 됩니다. 힐링 수영쌤처럼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이나 한 번쯤 궁금할 만한 내용을 다뤄주는 채널도 있고요. 자세 교정, 드릴, 안 되는 이유 3가지, 되는 이유 3가지 등 자세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수영 유튜브를 골라야 오해의 여지가 없겠죠. 발차기가 중요하냐, 킥이 중요하냐, 팔이 중요하냐?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이나 성별, 나이, 신체 스펙, 정신력, 목표에 따라 좋아하는, 싫어하는 수영 스타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튜브 수영 센스를 너무 맹신하여 지금 다니고 있는 수영장 쌤에게 어떤 수영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요 라고 할 경우 수영장 강사쌤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수영 유튜브 보지 마세요. 여기서 본인이 할 거나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갈등의 씨앗을 조장하겠죠. 세상에 워낙 정보가 넘쳐 흘러 옳고 그름의 판별력을 길러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얼마 전 아쿠아로빅 수업을 준비하는데 할머니들 여럿이 저에게 조영남이 죽었냐고 물어봅니다. 연예, 시사, 스포츠, 순위권, 기사 내용을 매일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 조영남 사망이라고 검색하니 수십 개의 가짜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네이버와 네이트 기사는 클릭 안 하지만 임영웅이 노래를 들으려고 유튜브를 클릭한 할머니들이 가장 낚이기 좋은 소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소재와 가짜 뉴스를 만들어 선량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있고요. 시대가 바뀔수록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튜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영을 가르칠 때 가짜는 없겠지만 본인에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말이죠. 유튜브 쌤은 본인과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구독 취소하면 되지만 실제 수영장 쌤은 구독 취소가 없어 이거 애매합니다. 일단 수영장에 있는 수영쌤을 80% 신뢰합니다. 현장만큼 디테일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머지 20%는 유튜브 쌤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수영장 쌤과 방법,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영장 쌤이 알려주지 않거나 혹은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유튜브는 반복 영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놓친 내용들을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수영쌤이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앞에서는 고개 끄덕끄덕 또는 네 하고 끝내면 됩니다. 절대 불필요한 갈등, 말싸움은 오해만 만들 뿐이죠. 앞서 말한 내용처럼 유튜브를 몰랐으면 안 들어가겠지만 한 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유튜브 절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상을 찾아볼 수가 있으며 다양한 쌤들의 티칭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20년 전만 해도 수영 서적으로 TI 수영 방법, 수영 지도자론 등 수영 방법과 코칭에 대해서 서점에는 책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휴대폰 버튼만 몇 번 눌러도 유튜브 수영쌤들이 영상으로 알려주니 훨씬 생동감 있고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의성과 다양한 정보 덕분에 많은 회원님들이 다소 실력은 부족하지만 지식만큼은 수영 선수 못지않게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보따리 사서 수영 선진국가 미국이나 호주로 가서 많은 수영 코칭, 가르침을 받고 왔는데요. 지금은 방구석에서 먼 나라까지 이동을 하지 않아도 선수들의 경기력은 물론 많은 논문 자료를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요약하고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드릴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든다면 과감히 수영장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뻥 안 치고 영상을 본 90% 회원님들이 실천 안 합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해봤을 때 이 동작이 나에게 맞는 스타일인지 확인을 하죠. 자영을 할 때 마지막 피니시 단계에서 팔을 펴주는 것이 정석이기는 하지만 팔에 힘이 없거나 어깨가 약한 분들은 물을 적당히 잡고 스트로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수영이 어떤 것인지 다양한 유튜브 쌤들을 통해 알 수가 있으며 정답은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영 유튜브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겠죠. 혹여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